참극의 현장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이 조경 농장의 주인이었던 50대 이 씨가 오늘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자신의 농장을 찾은 겁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씨의 조경 농장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하고 근데 땅 파고 그러는 것도 나무 장사 잘 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사람을 묻고 뭐 그러려고 생각도 안 했죠. 일명 안산 주부 암매장 살해 사건. 지난달 10일 새벽 그는 40대 주부의 시신을 그것도 알몸 상태로 암매장했습니다. 이 씨가 살해한 여성은 놀랍게도 그의 아내였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실종됐다며 직접 신고까지 한 이 씨였습니다. 남편은 되게 좀 흥분된 상태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내가 걱정돼가지고 본인이 처갓집까지 가가지고 기다릴 정도였고 아내의 친구분들한테도 연락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남편 이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건 이웃 가게의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암매장된 한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 이 씨 부부가 농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엔 남편 이 씨 혼자만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농장을 나오는 한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아내 한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곳은 남편이 굴삭기로 파낸 1m 깊이의 구덩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덮고 소나무를 심어 숨기려 한 추악한 범행. 횟집에서 술 마시고 같이 있다가 부부싸움 화해가 되기 위해서 말싸움이 붙어서 싸우다가 피는 세상을 묻혀가 이렇게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요. 그래. 그러고 나서 쓰러져서 기절을 했는지 생활 안에서 울리니까 고치고도 아프고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답니다.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난로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거라는데요.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이 씨가 겁이 나서 농장 안에 아내를 암매장했다는 겁니다. 사고였고 우발적으로 시신을 묻었다는 남편 이 씨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20년 가까이 연을 맺어온 부부. 아내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듯 이 씨의 책상엔 한 씨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이 씨의 노트엔 애틋한 부부애를 노래한 가사가 한자 한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은 그가 절대 범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너무 착실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다 보면 와이프가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고 막 이런다고 자기 와이프 같은 여자 없다고 맨날 칭찬만 했어요. 14일날에 결혼기념일이라 그날 사고 난 날 자기 와이프랑 같이 옷도 사주고 땡겨서 해준 거죠. 결혼기념일을. 이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다. 계획적으로 금액을 나왔지만 자기 사업당 특혜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한테 일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죽고 싶은 거 없겠어. 울고 불고 불고.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발적 사고였다면 이 씨는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이 씨는 아내를 알몸 상태로 암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저녁 남편 이 씨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거 이제 가짜로 달아놓은 거거든요. 쓰레기 못 버리게. 그 사장님이 오셔갖고 저거 CCTV 어디까지 찍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안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길래 사무실에 누가 왔다 갔다 물으시길래 그냥 그러는 거 했죠. 아내의 친구들은 실종 신고를 한 뒤 보인 남편 이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답니다. 저한테도 전화해서 혹시 아는 남자 없냐? 뭐 어디에 누가 있다던데 뭐 아는 남자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오빠 지금 애를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남자 얘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나야 차라리 남자랑 있었으면 좋겠네 이러더라고요. 계좌로 보내지 말고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그 와중에도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 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이렇게 왔더라니까요. 실종된 아내를 찾아 헤매도 모자랄 판에 아내 친구에게 당부한 건 아내에게 빌려간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는 척하고 어디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들어와서 엄마 보고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서 라면 주고. 아내의 시신을 묻은 후에도 장모에게 밥을 달라고 할 정도로 태연했다는 이 씨. 그에게 감춰진 얼굴이 있다며 친구들이 우리에게 문서 하나를 건넵니다. 살해되기 한 달 전 아내 한 씨가 작성한 고소장이었는데요. 살해된 한 씨가 무려 12년 동안 남편의 상습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겁니다. 아내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입이 10개라도 한 마디 없으니까. 상습적인 폭행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신 거예요? 12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아내의 고소장 내용과 달리 이 씨는 상습 폭행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 한 씨가 생전에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어디를 가? 네가? 너 내일 아침에 애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는 죽여볼 거네. 앞으로는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맘대로 해. 내가 참다 참으려고 해도 때리고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걸 그래도 그렇게 때리고 했어. 너는 장난해야 돼.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장난해야 돼. 때릴 가치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안 때려. 항상 갈비뼈를 이렇게 항상 붙잡고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왜 그랬냐 했더니 그냥 부딪혔다 그랬나 넘어졌다 그랬나. 좀 가지려는 게 없었어. 그거 가리려고 우리가 두껍게 하자고 같이 올렸던 동생들도 언니 혹시 언니 또 저 언니 맞은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할 정도였었고. 또 얼굴을 때려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얼굴 맞으면 멍들고 밖에 못 나가니까. 아빠는 10년 동안 뭐 얼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면 어떡해요. 경찰이 왔진 아빠도 폭행을 안 하죠. 게다가 병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남편. 아내를 살해한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의심을 했으니까 이 장모라는 얘기고 사이가 항상 그런 쪽으로 의심했다. 아내를 보호하는 친구들에겐 협박으로 대응했답니다. 경고하는데 아내 만나지 마세요. 우리 가정사입니다. 당신 내가 많이 참고 있다. 조심해.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남편 만나겠으니 기다리세요. 하지만 괴물의 얼굴은 집 밖에선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쌍스러운 요구를 한다던가 기미가 있을 때는 저 친구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참 모범적이었고 자기가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 씨가 진짜 얼굴을 드러낸 건 지난 10월 집 밖에서까지 아내를 폭행한 겁니다. 남자분이 갑자기 여자분한테 달려들어서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분이 쓰러지니까 그 상황에서 몇 번 더 핸드폰으로 가격을 했고요. 남자의 폭행이 너무나 무자비해 설마 부부 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 여자분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코뼈는 부러졌는지 코 쪽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119까지 불렀고 그러고서 몇 분 있다가 경찰이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보더니 갑자기 막 달려들더라고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한 씨는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목격자들도 존재하는데도 이제 본인의 부인을 이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가해자의 어떤 분노 조절 능력에 있어서의 문제가 정말 극에 달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숨어 있는 곳에서 가정폭력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심하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 한 씨가 최근 들어 112에 신고한 횟수가 잦았습니다. 울린 전화벨 울린 게 11번. 거기서 중복된 네, 그런 것들 이제 3번을 빼주면서 총 8번. 이미 맞은 상태니까 지나가던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남자 둘이는 그놈이 못 때리게 맞고 있고 여자가 112에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갔다 그랬거든. 그래서 걔가 걔네는 너무 고마웠다고. 안 그랬으면 더 많이 맞았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카페 폭행 이전에 일어난 길거리 폭행. 이제 뺨을 맞아가지고 입술이 약간 좀 터지는 정도? 심하게 터진 건 아니고. 그러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는 가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서 확인을 해서 파출소까지 같이 동행을 했고 여자분이 전부터 처벌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남편분이기 때문에
매번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아내. 찾아와서 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막 물고 하니까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애들이 좀 큰 다음에 이혼을 하던지 어떻게 이 사람의 변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고 느꼈던 거죠, 얘가. 그렇다면 시간을 돌려 한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카페 폭행이 발생한 그때인데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은 왜 체포되지 않았던 걸까요?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했는지. 현행범에 대해서 요건이 많이 까다로운 상황이고 범죄가 그 당시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분리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그리고 또 유구려 그 신원이 미상인 것도 아니고 신원 미상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남편이라서 더 위험하지 않다는 걸까요? 이 사건으로 남편 이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사건하고 틀리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 남편이 구속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겠고. 폭행 사건 이후 아내가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자 남편 이 씨는 직접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게끔 자기가 써갖고 왔더래요. 고소 취하해달라고. 아내에게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이 씨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역이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부부간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표현이 거의 4-5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 것이니까 왜 경찰이건 뭐 이웃이건 다른 사람들이 간섭을 하느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지 12년 만에 처음 쓴 고소장. 한 씨의 억울함은 이제 누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걸까요? 연탄 같은 거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하러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항상 착하고 밝고 잘 웃고. 검찰에 송치되는 남편 이 씨의 혐의는 그날의 살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 한 씨의 영혼을 파괴해왔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가정폭력 특례법. 그런데도 왜 그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걸까요? 그 진중한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꼭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